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어린 나이 때 남편과 불타는 사랑을 하다가 첫째가 생겨서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저 모두 어릴 때 열정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아이가 금방 들어섰고 그렇게 2년 터울로 3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정말 조심한다고 했는데 아이가 그렇게 잘 생기더라고요. 아이가 셋이나 되다 보니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정말 육아 지옥이었어요. 그때는 전업주부를 하면서 독박 육아를 했는데 집안일에 육아에 정말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꾸준히 저를 안았어요. 피곤하기는 했지만 남편에게 안기는 게 너무나도 좋았어요. 사랑받는 느낌도 들고 안기는 것 자체도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하지만 제가 살도 조금씩 찌고 아이 셋을 낳다 보니 탄력이 예전 같지는 않았나 봐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제 살로 구박을 하기 시작했고 탄력이 없어서 앉는 맛도 잘 안 난다며 노골적으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리스 부부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조금 커서 손이 덜 가게 되자 저도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을 꾸리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몇 년간 집에만 있다 보니 한 푼이라도 아끼느라 옷도 싸구려로 입고 화장품도 싼 걸로만 썼었어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살림에도 보탰지만 일정 부분은 저를 위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우선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어요. 1년 정도 헬스를 하면서 식사 조절도 하니 처녀 때랑 비슷한 몸이 되었어요. 날씬해지니 옷을 사는 재미도 있었어요. 비싸지는 않지만 예쁜 옷을 사고 꾸미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변한 모습에 지인들도 몰라보게 예뻐졌다고 칭찬을 해주었고 그런 소리를 옆에서 듣던 남편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를 안고 싶을 때는 평소보다 다정다감해지고 듣기 좋은 소리만 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저를 다시 안는 걸 좋아했어요. 우선 몸이 탄력적으로 변하기도 했고 날씬했으니깐요. 하지만 그렇게 몇 번 저를 안더니 또 다시 안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남편의 그런 반응에 의기소침해지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취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제가 아이를 셋을 낳아서 그런지 탄력이 없어져서 재미가 없다네요. 운동으로 근육도 생기면서 단단해져서 탄력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운동으로는 단련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깐요. 남편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눈치였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남편과의 아이를 셋을 낳다 보니 그런 건데 헐겁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우울해졌어요. 출산 후에 케겔 운동도 하고 교각 운동도 하면서 가능하면 회복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도 몰라주고 아무리 술에 취했더라도 막말을 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다음 날에라도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남편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눈치였고 원망의 말을 꺼내려다가 제가 더 비참해질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남편의 그 말은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제 삶은 점점 메말라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그날도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요. 술에 취한 남편 외투를 정리하다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20만 원 정도 긁은 내역이 있었고 불법 마사지 방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아는 대신 돈을 주고 다른 여자를 안았던 거예요. 예전에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랬던 거예요. 게다가 남편에게 막말을 들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분노가 온몸에 끌어올랐고 울분의 눈물이 마구 쏟아졌어요. 남편은 술에 꼴은 상태라 어차피 대화가 안 됐어요. 다음 날 잠에서 일어난 남편에게 영수증을 보여주며 해명을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담담했어요. 이제 저를 안는 게 재미가 없다며 자신도 남자라 어쩔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자고 하면 이혼을 하겠지만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힘드니 그냥 아이 엄마, 아빠로만 지내자고 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던 바람을 피우던 상관하지 않겠다며 자신도 그냥 내버려두라고 했어요. 대신 생활비는 얼마 정도 줄 테니 그냥 쇼윈도 부부로 살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에 빠졌어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뭐를 잘했다고 그랬게 얘기를 하는지 남편이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혼을 할 생각을 했어요. 서류 준비까지 마치고 양가에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양가 부모님들은 반대를 하면서 아이들 봐서라도 잘 살라고 했어요. 양가 부모님의 반대에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이혼 서류 접수를 하러 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둘째랑 셋째는 아직 받아들일 나이가 아닌 것 같아서 우선 첫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아이는 사춘기 때라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는 묵묵히 듣더니 눈물을 떨궜어요. 한참을 울다가 저에게 애원하듯 말했어요. 자신이 집안일도 잘 돕고 동생들도 잘 돌볼 테니 제발 이혼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어요. 첫째가 자존심도 세고 사춘기라 자기 멋대로 할 때였는데 그렇게 울면서 애원을 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첫째 딸을 안고 둘 다 한참을 울었어요. 여자로서 행복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거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겠다고 첫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이후로 첫째는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혼을 막으려고 하는지 애써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졌어요. 결국은 이혼을 안 하고 아이들의 엄마, 아빠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냥 남편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니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어요. 그냥 남편을 군식구로 생각하고 지냈어요. 그렇게 한동안 지내면서 그 삶이 익숙해졌고 남편과는 그냥 남남처럼 생활을 했어요. 저도 여자인지라 남자 품이 많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저를 쫓아다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친구를 남자로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내기는 했는데 마음도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술을 한잔하고 나자 제 마음이 센티해졌고 그날 그 친구에게 안기었어요. 그 친구는 10여 년 동안 저를 짝사랑하다가 드디어 저를 안게 되니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성스럽게 저를 아껴주면서 안아줬어요. 여자가 사랑받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오랜만에 느꼈어요. 그렇게 그날 그 친구와 첫날 밤을 보냈어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부터는 정말 쉬웠어요. 저는 외로운 날이면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그 친구는 만사를 제쳐두고 저를 만나러 왔고 저를 안아줬어요. 그렇게 몇 달을 만나다 보니 저도 자신감이 많이 회복됐어요. 처음에는 남자에게 안기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저도 제가 아이를 3명을 낳다 보니 탄력을 잃은 게 느껴졌고 그래서 만족감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 느낌을 드는 와중에 일이 터졌어요. 사실 그 친구는 유부남이었고 저와의 관계를 아내가 조금 눈치챈 것 같다며 한동안 만나지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도 사실 그 부분에 죄책감이 들기는 했었어요. 요즘 간통죄가 없어지고 불륜이 흔하다고는 하지만 제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친구 아내에게 큰 죄를 저지르는 거라서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와 궁합이 그렇게 맞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 친구와는 그때 결별을 얘기했고 그 친구는 매달렸지만 매몰차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남자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생각이 든 게 앞으로는 절대 가정이 있는 남자는 만나지 않을 것이고 저도 즐기기 위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우선 제모를 하기로 했어요. 친구들 중에서도 제모를 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위생에도 좋고 남자에게 안길 때도 좋다고 했어요. 남자도 좋아하지만 자신들도 더 느낌이 온다고 했어요. 친구의 소개로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 시술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많거나 굵은 편이 아니라서 10회 정도 하면 완전히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10달 정도 받으면 말끔해질 거라고 했어요.
약간 따갑기는 했지만 시간도 얼마 걸리지도 않고 돈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제모를 하니 깔끔하기도 했고 상쾌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시술을 더 받기로 했어요. 저도 아이를 낳고 탄력을 잃은 걸 느끼기도 했고 남편에게 막말에 가까운 말은 들은 적이 있어서 예뻐지는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친구는 저 자신 자체로도 만족하고 좋아했지만 앞으로 만날지도 모르는 남자들에게는 예쁨을 받고 싶었어요. 게다가 수술을 하면 여자들도 더 만족한다고 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여러 군데를 알아봤어요. 수술이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비교적 짧게 끝나고 바로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물론 2-3달 동안은 부부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어차피 남편은 저를 안지않으니 상관없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관심도 없으니 수술에 대해서는 일절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탄력적으로 변하고 나서도 남편에게 안길 마음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생활비를 줄이며 악착같이 수술비를 마련했어요. 아이들도 자연분만을 해서 낳았고 수술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날 긴장을 많이 했어요. 남편 모르게 해야 했기 때문에 연차를 내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생각보다 수술은 간단했어요. 몇 시간 안 돼서 수술이 끝났는데 물론 약간 아프기는 했지만 그렇게 티날 정도로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 몇 주간은 정말 조심했어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상태라 적극적으로 남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물론 자연스러운 만남이 좋기는 했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일 간단한 방법인 오픈 채팅방을 활용했어요.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자마자 많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하나같이 여자를 안기 위해 득달같이 들이댔어요. 온라인에는 거짓말을 하면서 싱글인 듯하는 유부남들이 많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처음에 몇 명 괜찮은 남자들이 있었고 다들 싱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이 아닌 걸 가려내기 위해 남자들이 집에 있다고 할 때 갑자기 영상통화를 하자고 한 적도 있고 일부러 밤늦게 전화를 걸어서 받으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럴 때 다들 난색을 표하거나 당황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로 생각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그러다 말이 잘 통하는 괜찮은 남자와 대화를 했어요. 결혼 전력은 있지만 이혼한 지 여러 해가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영상통화나 전화에서도 그 남자는 진실임을 느꼈어요. 제 사정을 얘기를 했고 남편과는 서로의 사생활에 터치를 안 하기로 했다고 협의서까지 썼다고 했더니 그 남자도 저를 만나는 걸 받아들였어요. 만나기 전에 사진을 교환했는데 그 남자도 저를 마음에 들어 했고 저도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저보다 몇 살 어리기도 했지만 얼굴도 동안이고 잘생겼어요. 그리도 꾸준히 몸 관리를 해서 근육도 있고 키도 크고 괜찮았어요. 수술하고 시간도 적당히 흘렀겠다. 피부과에서 제모한 지 얼마 안 돼서 깔끔하겠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 남자와 약속을 잡고 그날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약속 당일날 그 남자를 만났어요. 물론 사진은 어플을 썼기 때문에 사진보다는 덜 했지만 실물도 괜찮았어요.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훈남 축에 속했어요. 운동을 오래 해서 그런지 오버핏으로 옷을 입었는데도 어깨도 넓고 다리도 단단한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인물이 좋아서 그런지 하는 말마다 재미도 있었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그렇게 적당히 술을 마시고 우리는 원래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숙소로 향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안기는 것이 처음이라 떨리기도 했고 수술하고 제모 후에 안기는 게 처음이라 설레기도 했어요. 그 남자는 저를 잘 이끌어주었고 정말 만족했어요. 그 남자의 피지컬도 좋았어요. 운동을 오래 한 것도 있지만 운동으로 단련되지 않는 곳도 마치 운동을 한 것 마냥 단단했어요. 키도 크지만 다른 것도 컸어요. 그리고 스킬도 정말 좋았어요. 게다가 저도 수술과 제모를 해서 그런지 느낌이 강렬했어요. 그 남자와 피지컬과 스킬,
그리고 저의 준비된 상태가 만나니 서로가 너무나도 만족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남자도 저에게 아이를 3명이나 낳은 거 맞냐며 좋아하며 농담을 했어요. 역시 수술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태껏 몇 명이 남자에게 안기어봤는데 그렇게 궁합이 잘 맞는 남자는 처음이었어요. 우리는 첫날에 벌써 몇 번이나 안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기로 했어요. 한 번 맛을 보니 그날 이후로 제 모든 관심은 남자친구에게 쏠렸어요. 물론 새아이의 엄마다 보니 아이들이 최우선이기는 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고 만나서 사랑을 나눴어요. 첫날도 좋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좋아지면서 남자친구에게 완전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혼을 하고 남자친구랑 동거라도 하면서 매일 안기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못할 상황이라 참기는 했어요. 남편도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눈치챈 것 같았지만 내색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아이들을 좋아해서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날에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을 봐줬어요. 제가 부탁할 때마다 아이들을 봐주는 걸로 봐서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없는 듯 보였어요. 저도 여자인지라 푹 빠지게 만드는 남자를 만나니 더 꾸미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몰라보게 예뻐졌다며 남자친구 생겼냐고 농담을 할 정도였어요. 물론 가볍게 웃어넘기며 무마를 했지만 역시 여자는 사랑을 받으면 티가 나나 보더라고요. 제가 봐도 제 모습이 정말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남편도 제가 많이 예뻐졌는지 조금씩 저에게 자상한 척하고 다정다감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가끔씩 저를 조르며 안고 싶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부부라는 이유로 남편에게 안기기는 했지만 남자친구처럼의 만족감은 한 번도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게다가 그런 막말을 듣고 이혼까지 하자고 한 후라 전혀 남자라는 생각도 남편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남편이 조를 때마다 저는 콧방귀를 끼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도 여태껏 저에게 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그럴 때는 대꾸도 못하고 무안해했어요. 남자친구와는 1년 넘게 만났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푹 빠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사랑을 나눈 후 숙소에서 한숨 자고 있을 때였어요. 남자친구의 핸드폰에 진동이 울려서 잠깐 봤더니 여자로 보이는 이름 뒤에 하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깨워서 캐물었고 남자친구는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정이 있다 보니 자기가 정말 땡기는 날에 못 만나는 게 힘들었대요. 그러다 우연히 술집에서 합석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와도 사랑을 나눴다고 했어요. 만난 지는 한 2달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막상 그녀를 아는 건 몇 번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신은 원래 욕구도 강하고 체력이 되기도 하고 혼자 살기 때문에 저를 못 만날 때는 솔직히 외롭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어리고 미혼인데 그래도 저를 안는 게 제일 좋다며 제가 원하면 정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도 여자인지라 남자친구가 저만 사랑하고 저만 안기를 바라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도 가정일 때문에 남자친구가 원하는 날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집에 있을 때는 애들 눈치가 보여서 연락도 자주 못하는 게 그동안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잦아지다가 남자친구를 잃기도 싫었어요. 차라리 쿨한 척 남자친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오랫동안 사랑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솔직히 다른 여자를 안는 건 싫지만 저도 사정이 있으니 이해를 하겠다. 하지만 저랑 만날 때는 저만 생각하고 저에게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랑 있을 때 이번처럼 들키지 않게 카톡 알림 설정을 꺼놓던지 해서 절대 걸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는 전날에는 절대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여자를 전날에 안으면 아무래도 체력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뿜는 양도 적을 수 있어서 싫었거든요.
제 반응이 놀라웠는지 남자친구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서 고맙다며 저를 꽉 껴안아 주었어요. 저의 이해심이 있은 후라 그런지 남자친구는 완전 적극적으로 저를 안았고, 저도 남자친구가 딴 여자보다는 저를 안는 게 더 좋게 만들어야겠다는 심산으로 남자친구를 열정적으로 안았어요. 정말 최고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 이후로 몇 개월이 지났지만 남자친구의 체력과 열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다른 여자에게 연락이 온 것을 걸리지 않았어요. 물론 다른 여자를 안는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질투도 나지만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로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저를 안고 사랑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만족하고 있어요. 남편의 막말과 잦은 외도, 그리고 이혼 생각까지 할 정도로의 정말 절망적인 결혼 생활이었지만 지금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화위복이라고 하잖아요. 남편 때문에 정말 우울하고 절망적이었는데 만약 남편이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도 남편에게만 안기면서 적당한 만족만 하고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는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이런 궁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주위를 보면 저만큼은 아니지만 부부관계로 힘들어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 저처럼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부부의 신뢰와 사랑이 끝나면 이혼을 하는 게 정답이겠지만, 저처럼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경우라면 서로의 사생활을 터치 안 하고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배우자와 금술과 궁합이 좋게 생활하는 게 좋지만, 그런 관계에서는 남성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행복한 삶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나이가 들면 안고 싶어도 못 안을 때가 오겠죠. 사회적 통념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랑도 나누고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랑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인정 욕구의 발현입니다. 과하면 흉하지만 적당한 수준의 상호인정 품앗이는 사회적 윤활유로 기능하죠. 하지만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자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랑 5가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적이 있었나 하고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이 5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벌이나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자랑할 때 질투가 나시나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이 한 달에 약 6천억을 번다고 TV에 나와서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질투를 느끼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와는 너무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갑자기 내 회사 동기가 주식 투자로 대박 났다며 외제 차를 타고 다니고 씀씀 이가 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랑이 아니라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왠지 모르게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립니다. 심지어 이제는 그 동기가 미워 보이기까지 하죠. 운수 좋은 놈. 저놈이 뭐가 잘나서 나보다 이렇게 잘 살까? 하며 밑을 누르시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더 강한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죠. 반대로 우리는 불행한 사람을 보면 연민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나는 저러지 않아서, 저 삶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서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안도감도 멀리 있는 누군가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의 행복과 불행이 우리 마음에 더 큰 파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바로 돈 자랑입니다. 제가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 자랑에서 좋은 결과를 본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 자랑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가족 간의 신뢰마저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진정으로 부자인 사람들은 결코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다는 말이 새어나가는 순간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돈이 있다고 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참 대단하시네요. 성공하셨네요. 하며 치켜세우는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곧 찾아오죠. 라는 달콤한 말로 시작해서 급전이 필요해요. 라며 손을 벌리는 지인들까지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번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죠. 돈을 갚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과의 관계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돈 있는 티를 내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씀씀이가 커지고 불필요한 과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는 자신의 재산을 까먹는 지름길이 되죠. 제가 아는 한 분은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을 자랑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원금 보장의 고수익이란 말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었죠. 돈 자랑이 부른 비극이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의 부하 사마이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조조는 사마이를 불러 이렇게 물었습니다. 발바닥이 왜 흰색인지 아느냐? 사마이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조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사마이는 깨달음을 얻어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면 할수록 줄어들고 침묵을 지킬수록 불어나는 것이 돈의 속성이죠. 현명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 재산을 불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랑 속에서 재산을 잃습니다. 그래도 제가 열심히 떴던 하게 번 돈인데 자랑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주변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을 겉으로는 축하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그리 편치 않을 겁니다. 단지 이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속으로만 삭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래도 꼭 자랑하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랑한 만큼 베풀어주는 겁니다. 비싼 음식도 대접하고 여행 경비도 보태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겁니다. 물론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그래? 내가 쏘니까 그깟 차랑 내가 들어준다. 정도의 심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선망 대상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를 선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잘났다고 말하고 다니지도 맙시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왕년의 자랑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유명한 관광 명소 중에 대문연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개 속에 울창한 나무들이 드러나는 풍경이라는 운치 있는 이름을 가진 명소였죠. 관광 안내서에는 신비로운 안개가 감도는 절경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고목의 나뭇가지, 가 안개 속에 숨은 모습이 꽤 운치 있어 보이죠. 하지만 실제 그 풍경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겨울철 사람들이 집마다 피우는 연탄 연기가 앙상한 나뭇가지를 휘감은 모습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신비로운 풍경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저 매캐한 연기에 불과했던 거죠. 이처럼 과거의 영광이 화려하고 대단해 보일수록 현재의 모습은 대비되어 더욱 초라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은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만들죠. 상대방의 관심사나 현재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과거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 결국 대화가 아닌 독백이 되고 맙니다. 논어에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라 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명성이나 영광을 자랑하기보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안타까운 것은 과거 자랑을 하는 분들의 속내입니다. 대부분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현실을 개 선할 의지를 잃은 분들이죠. 마치 매캐한 연기 속에 숨어 도망치듯 과거라는 도피처에 숨어 현재의 불만족을 잊으려 하는 겁니다. 공자는 군자는 현재를 말하고 소희는 과거를 자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화려했던 과거의 업적은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이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자세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 자랑입니다. 예로부터 동네방네 자랑질을 일삼는 사람을 덜 떨어졌다고 해서 팔불출이라 불렀습니다. 우리 애는 스스로 척척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